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금융시장이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부근에 머물던 주식시장이 정부 재정 문제, 인플레이션 위험, 그리고 유럽과 프랑스에서 촉발된 채권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꼭 짚어봐야 할 뉴스와 이슈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금융관리자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마지막까지 노동지표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소식들을 전부 다 일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연설을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오늘 주요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올 가을 국가주택 비상상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이 워싱턴 익자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려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현재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서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택 구입 능력 문제가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핵심적인 선거 공약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를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이 지방의 건축과 구역 설정 코드를 표준화하고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마감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직접 연구하고 있다라고 시사를 하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비상선포를 활용을 했고 이로 인해서 현재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비상사태를 이용한 의회를 제외하고 이번에 또 주택 관련된 비상사태 선포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소식은 전달되겠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비판을 이용하면서 높은 금리가 정부의 금융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택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막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또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수년간 추진해온 초대형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수십 년간 묶어두고 나아가 글로벌 가스 무역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베이징에서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의 CEO는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곧장 향하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건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러시아 언론은 밝혔습니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확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방의 제재로 고심하는 푸틴 대통령에게는 이 프로젝트의 진전 자체가 큰 외교적 승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표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하는 데 가는 데 나왔으며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 칭하면서 환영을 했고 푸틴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미국과의 트러블이 있는 가운데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미팅을 사실상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측에서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 안에서 진행이 된 거라 현재 미국이 전반적으로 좀 외교적으로 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TSMC가 결국에는 이번에 SK와 삼성에 이은 후속 조치 VEU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TSMC가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철회를 하게 되면서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동일한 조치를 이은 것으로 중국을 향한 미국 기술 통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TSMC가 중국 난징의 공장에 부여됐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자격이 취소됐다라고 최근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또한 VEU는 미국의 수출 통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검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프리패스였는데 TSMC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난징 공장의 VEU 자격이 2025년 12월 30일 일부로 취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식 확인을 했고요. 이어서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와 소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난징 공장의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아시아 핵심 반도체 동맹국인 한국과 대면의 대표 기업들 모두가 중국 내 공장에 있어 미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고요. VEU 자격이 만료가 되면 이들 기업의 장비나 부품,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건별로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과 함께 라이선스 발급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에 대한 불확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TSMC의 난징 공장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중국 사업장에 대해 비해서 규모가 작고 10년 전 기술인 16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가 회사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조치는 국적과 상관없이 중국 내에 위치한 모든 반도체 시설에 대해서 미국의 강력한 통제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